이제 그 내담자의 대상관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떤 그 분노가 약간 경로 수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촉발 단서를 보면 분노가 경로 수준으로 확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제3자를 볼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분노가 상담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상담자가 어떻게 이 부분을 상담의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담자께서 언제 분노가 나냐 그렇게 했을 때 대상은 모든 대상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내가 분노가 나는 대상이 모든 대상에게 그러냐 그럴 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중요한 가족 관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 관계에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상이. 그러면 이제 이 교회나 가족은 뭐냐 그럴 때 내담자한테 되게 중요한 관계다. 왜 중요한 관계냐 그러면 내담자가 생각하기에 교회도 가족처럼 내가 힘들 때 가서 쉴 수 있는 제2의 가족. 어떻게 말하면 본인에게 어렸을 때 그냥 가정이라는 홈, 어려움을 가서 쉴 수 있는 중간 대상, 대상관계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됐겠죠. 내가 가서 위로를 얻고 부모가 막 싸울 때 그 소리가 너무 싫었는데 내가 가서 싸움을 피해서 위로를 얻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쉼터, 쉴터. 이제 그런 위로를 얻으면서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돌아가면 다시 현실에서 또 싸우는 걸 보고 또 교회 와서 쉬고 이런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이 이 내담자에게는 중간 대상, 위로를 주는 대상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중간 대상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데 우리가 불안할 때 이 불안하면은 세상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멸절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멸절 불안에서 나를 딱 잡아주는 것이 중간 대상이에요. 그게 사실 원래는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 나를 잡아줘야 될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서 그냥 앙 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고 소리 내고 진짜 유아틱하게 그런 것 자체를 이제 이 내담자가 볼 때는 유아적인 거죠. 유아적인데 그것을 피해서 간 곳이 교회에서 쉼을 얻고 마음을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담자에게 교회는 더없는 중요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 대상을 우리가 중간 대상에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공격을 중간 대상에게 물어뜯으면서 막 이 공격성을 표출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격 대상이 그래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간 대상이라는 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위로도 얻고 뭐가 이게 불안을 수딩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중간 대상이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내담자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담아주는 대상이 아니고 나를 막 화나게 하고 제일 쉽게 말하면 불안하게 만드는 대상이에요. 대상 표상이. 그래서 내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유아적이고 우존적이 뭐 이렇게 화가 나는가 봤을 때 그게 이제 어머니의 대상 표상이었고 아버지는 되게 이제 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 때 둘 다 불안한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럼 이 불안한 사람은 자기가 좀 편안하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욕구예요. 이 내담자의 욕구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머니 평생을 이 싸우는 소리 때문에 늘 그 소리를 피해서 나가서 교회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오고 이런 이제 이 내담자였는데 그래서 내가 평생 교회에 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교회라는 게 나에게 그런 장소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파악 안 하고 어떤 것을 해요?
뭔가 이제 이 분위기를 깨버린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 대상이 파멸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유니컷으로 말하면 중간 대상이고 코어스로 말하면 자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셀프 오브젝트.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면은 사실은 내가 사라져 버릴 걸 모르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키는 방식이 뭔가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지키는 방식은 뭔가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야. 일어나면 내가 불안하고 또 뭐 어디를 가야 돼.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을 가야 돼요. 이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중간 대상. 그런데 이 조용한 이곳에 뭔가 분위기를 하거나 뭔가 유아적이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이 불안이 작동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이 나버리는 거죠. 이 불이 나는. 이게 결국은 이 불이라는 건 내담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내담자가 인식하도록 도와야 되겠죠. 상담자가. 그게 이제 상담에서 제일 해야 되는 중요한 건데 이게 설명이 아니라 저는 이게 이게 슈퍼비전이니까 이런 설명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지만 상담에서 이걸 프로세스 과정으로 다뤄야 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역시 상담자도 중간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힘든 얘기를 할 때 공격성을 잡아내고 그랬겠다. 정말 뭐 있겠다. 이렇게 잡아내고 공격성을 투사함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측면에서 중간 대상인 거죠. 그래서 막 내담자들 와서 공격성을 드러내고 막 상담자한테 막 분노를 내고 이런 게 다 그런 기능이잖아요. 근데 상담자가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중간 대상인 거예요. 중간 대상에게는 공격성을 투사하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사람 그림 봐보세요. 입이 얼마나 공격성이 나와 있어요. 손도 그렇고.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한 모습이지만 공격성이 막 가득 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그 과정의 상담사를 그렇게 이제 공격할 수가 있죠.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이런 굉장히 미숙한 사람일수록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이 있어요. 이런 내담자에게. 어떻게? 너희 어머니도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하고 엄마 편을 들어주는 거. 이런 것은 거의 그냥 내담자한테 맞아 죽기로 작정한 상담사예요. 그러면 그냥 내담자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불. 이 보이시나요? 이 불. 자, 이 불 이걸로 후 하고 불을 품어버려서 상담자를 갖다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입장에서 내가 정말 힘들었겠다. 다양한 몸짓과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잘 아시잖아. 이게 패턴이시네. 이런 때는 어떤 용어 쓰지 말고 그냥 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에서 불안할 수밖에, 핵심이 불안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 핵심 감정으로 불안을 잡으신 것은 되게 잘 잡으신 거죠. 잘 잡았는데 그렇게 불을 붙여버리면은 절대 안 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상담을 방향을 잡으시면은 자꾸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죄송.